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란 관련된 속보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F-15, F-10 그리고 블랙호크가 격추되었다. 미 육군 지상전 반대파 숙청, 이란 대공망의 진실은 비대칭 전략이란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단신 몇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이제 거물이죠. 오러클. 오러클이 이제 4월 1일입니다. 2만에서 3만 명,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들 직원에게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침에 이제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2026년 회계연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이제 H-1B 비자 신청을 하는데 3,126건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대부분이 이제 인도인이나 혹은 중국계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일 겁니다. 이들이 미국인보다 일을 잘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현실은 IT 회사에 가면 압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뽑았을까? 이들은 저렴한 비용이 장기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제 미국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는 많은 돈을 줘야 되죠. 한꺼번에 쳐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오라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이 데이터 센터에 이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미국의 어떤 IT 기업들, 한국의 반도체도 여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어떤 공멸을 이제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AI의 비대한 버블이죠. 이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거 잘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이제 어쨌든 회사는 돌려야 됩니다. H-1B로 이제 인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이렇게 아마도 이제 인도계 노동자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아마존 미국 직원들 대거 자르고 그리고 이제 H-1B 비자로 고용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 숫자 이것과 다른 나라 것과 이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입니다. 중국 역시 미국과 이제 AI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라는 게 AI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중에 이제 AI가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미국은 이제 IT 자이언트들이 있습니다. 구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국이 짓는다는 것은 미국 내도 있지만 미국 기업들이 해외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449개 이 정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정부에서 더 이상 짓지 마라. 왜냐하면 과잉 이제 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미국은 닥치는 대로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지금 반도체나 이런 데 이제 버블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은 미래 이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AI를 장악하고 미국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고 전 세계 비즈니스 섹터 혹은 이제 거버먼트 섹터 이런 데를 미국이 거의 어떤 IT 우두머리에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미국이 단일 패권 국가일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연 다른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AI 주권을 전부 상납하고 이렇게 할까요? 글쎄요. 어쨌든 다른 나라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분명히 과잉 투자하고 있는 것은 눈에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이나 아마존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지금 대놓고 미국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자금도 지원해달라.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런 AI 데이터 센터 버블이 미국의 이제 새로운 형태의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수 산업은 중국의 부품이나 이런 데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AI 섹터도 그렇다고 합니다. AI 그리고 여기도 이제 어쨌든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기반들 데이터 센터 이런 게 필요하죠. 이게 지나치게 이제 중국의 전자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중국이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으면은 미국 역시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결국 미국의 제조 기반이 붕괴된 거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AI 섹터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군수 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정부가 이제 원래 이렇게 얹어대는 가격이 있는데 지금 이제 좀 보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이 루스하게 한 15%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는 지역은 벌써 한 50%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 시민들 특히 먼 거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유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만에서 석유 시출을 크게 늘리겠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무슨 이 신의 스쿼드, 가스 스쿼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옵션을 발동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멕시코만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것은 거의 맥시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란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공군이나 이런 데 이제 이 병참 상황이 어떠한가 여기는 항공기나 물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퇴역시킨 이 랜딩을 하다가 이제 바퀴가 기어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뭐 이것을 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KC-135를 다시 이제 이렇게 불러들여서 지금 이 작전에 조인시켰습니다. 이것은 이미 퇴역시켰는데 조인했다. 이 뜻은 미국의 공군 관련된 병참도 원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 비행기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것을 비유하면은 1945년 독일군이 다가오는 붉은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무기를 집어준 것, 이것에 이제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군의 병참 상황이 좋지 않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란이 사우디 이제 프린스 술탄 기지죠. 여기에 이제 포세이돈 초계기를 때렸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포세이돈 항공기 경납기라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여기에 들어있었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전 미사일 같은 이 중요한 스탠드오프 미사일, 공격용 미사일이죠. 이런 것의 재고가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다른 곳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서는 함부로 뺄 수가 없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써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는 멍텅구리 폭탄이나 이제 유도 폭탄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한 3일 전부터 이제 그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체오르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Q-180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 F-35는 F-15가 테헤란 상공을 누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RQ-180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직까지 이제 미국이 공식 취역한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군사 자산을 이번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신무기를 개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은 미국이 이제 이 정도로 절박하다는 거죠. 바로 이 탑셰프, 이 미국의 이제 술집에 가면은 제일 위에 가장 이제 비싼 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꺼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무기는 제전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한 재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 투입할 정도로 절박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제안한, 즉 이란의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군사행동,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어떤 군사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결의안을 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러시아, 중국은 이제 거부권을 비토로 행사했는데 여기에 프랑스가 조인했습니다. 자, 이 프랑스 마크롱이 어떤 이제 음흉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크롱은 그동안 간첩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로전을 쭉 보시면은 사실상 이 프랑스와 독일이 진짜 이제 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영국보다도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 독일과 프랑스는 러시아에 바싹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신은 마치 러시아와 영국, 미국 사이에 어떤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프랑스와 독일의 어떤 간첩적 행태, 이것이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이 마크롱은 역시 이제 믿을 수 없는 놈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예산을 1.5 트릴리언 달러, 무려 이제 50%를 증액한 금액, 이것을 승인해달라, 이렇게 이제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 정부 예산을 깎아야 됩니다. 이렇게 깎아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죠. 자, 밑에 있는 것은 국민들의 삶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거고, 위에 있는 것은 군산복합체가 늘리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군수 산업이 잘 되면 낙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정말로 그럴까요? 물론 뭐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강경한 메시지도 내어놓고, 그 다음에 이란과 화해 제스처, 이게 사실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타임지에 올라온 기사인데 트럼프도 이제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0,000명의 지상군,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군사자산, 이것으로 이란을 상대로 이란을 굴복시키는 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지지 말고 이란과 타협을 하자. 자, 이런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라크에서 이라크 민병대나 또 다른 단체가 있을 겁니다. 이란에 구호물자를 보내는 거, 의약품이나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것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 최대 민병대 PMF입니다. 픽업들 수백 대에 이란 정부에 대해서 이제 지원 물자를 싣고 가고 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중동 전체를 그들에 대항하도록 이렇게 결집시키고 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뿐만이 아니라 중동 전체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불길한 글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의 전략은 무엇인가? 자, 이란과 미국의 군사력 비교가 안 되죠. 미국이 당연히 셉니다. 세계 최강이죠. 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란은 미국을 밀어낼 수 있는가?
이란과 미국이 정면 충돌한다. 당연히 이란이 깨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란은 다른 형태의 이제 전쟁 수행 방식을 고안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비대칭 전쟁입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이란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진 것이 아니다. 자, 전쟁을 지속 가능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미국이 더 이상 여기에 주둔하면서 이제 이란을 때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군기지, 아왁스, 그리고 이제 재급유할 수 있는 거, 이런 시설을 핀포인트로 타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공 방어망, 이것도 이제 약화시키는 겁니다.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공격력은 약화가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은 원정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결국 미국은 뒤로 후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란이 노리는 것이고, 이것이 이란의 승리의 데피니션입니다. 자, 그리고 에런마트가 이제 이런 걸 올렸는데,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르코 루비오. 마르코 루비오는 중간중간에 자, 이제 이란을 악마하고 이건 뭐 사람 사는 나라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받아서 하죠. 자, 그런데 위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펜타곤. 자, 이란이란 나라가 정말로 공격적인가? 이란의 군사교리는 방어적으로 공격을 억제하고 적대 행위에 대해서 외교적 해결책을 이끌어내도록 설계되고 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이란의 군사력은 어떤 이제 공격 행위로 팽창을 위해서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방어를 위해서 디자인된 것이다. 산속에 이제 지하 요새를 만들고, 그리고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가시를 쏩니다. 그게 이제 탄도미사일 이런 거죠. 즉, 외적이 공격해오면은 반격을 해서 밀어내는 것, 외부로 팽창하는 것이 정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펜타곤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온갖 거짓말들,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는 혓바닥이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왜 이란을 공격하는가? 자, 이란이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미사일과 드론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공격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미국이 이란을 때리고 싶은데 이란이 미국이 때릴 수 없도록 스스로 이제 단단하게 갑옷을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놔둬서는 안 된다. 깨야 된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미국은 늘 언제나 이란을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수단을 이란은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원초적인 이란 파괴 의지,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영상, 제가 이제 구글 맵을 좀 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란 해군이 뭐 다 어쩌고저쩌고 깨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앞에 보겠습니다. 여기 시애틀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브램튼 이런 기지 뭐 구글에 가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박물관 같은 데입니다. 옆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함이 이제 열몇 척 있습니다. 이거 다 쓸데없는 것들. 뭐 60년대, 50년대, 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차로 이렇게 지나가면 다 보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뭐야 하면은 이제 낡은 잠수함들이 있는 거죠. 이것도 뭐 낡은 항모, 그리고 옆에 이제 잠깐 보시다 이제 리토럴 연안 공격함이 하나 있죠. 이건 뭐 신형 함정입니다만. 자,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냥 보면 이제 다 보이는데, 자, 이런 것은 폐장비라는 겁니다. 미국은 이란이 이제 부두에 방치하고 있는 뭐 70년, 80년, 60년대 이런 함정들을 때리고, 이게 뭐 한 20년 동안 물에 띄웠는지 그것조차 모릅니다. 이런 것을 때리고 뭐 이란에 대해서 승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비행기 이제 전투기가 하나 추락했습니다. F-15인데 후제탄 지역입니다. 자, 이제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 폭탄을 떨어뜨려야죠. 뭐 제이덴 같은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영공에 어느 정도 근접을 해야 됩니다. 결국 F-15E가 이제 들어갔는데 피격되었습니다. 이란이 이제 어떤 형태, 어떤 대공 시스템을 이용해서 F-15를 격추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F-15의 조종사들이 이제 이렇게 조종석 사출기가 있죠. 나가는 2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 땅에 떨어졌습니다. 후제스탄 지역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구조대가 가고 뭐 야단이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2대 항공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후제스탄 지역. 원래는 순니 아랍입니다. 과거에 이쪽 지역에서 이제 회교혁명 이후에, 원래는 이제 그 전에 이란 중앙정부의 적대적입니다. 샤. 그런데 회교혁명이 나고 이제 이란 전체가 이제 무슬림 시아파 이렇게 되었죠. 회교혁명 이후 이란이 이제 시아파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시아파 내에서도 뭐 순니파로 단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제스탄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 순니 아랍입니다. 아마 자신도 이란의 일원이다. 이전에 이제 샤 왕조보다는 나은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자, 이때 이라크가 이제 침공했습니다.
이때 이제 사담 후세인이 오판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순니 아랍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자신들을 환영해 줄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제 반격을 했습니다. 자, 이쪽 지역 후제스탄 상당히 거친 이제 유명 민족입니다. 자, 결국 F-15가 추락했습니다. 이 잔해는 이미 밝혀졌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 손실을 숨길 수가 없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CNN 지금 뭐 미국 뉴스에 도배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2명의 조종사가 나갔는데, 사실 항공기보다 이제 조종사가 훨씬 더 중요하죠. 반드시 구출을 해야 되는데, 뭐 서로 이제 이란군에 체포된다고 하더라도 뭐 해코지는 안 할 겁니다. 전쟁 포로로 이렇게 이제 보호받긴 할 텐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 구조대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CNN은 이 와중에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란에서 격추된 전투기 조종사, 이란 국민들이 환영을 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죠. 이 후제스탄 지역 사람들 상당히 거칩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성심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는 이제 구출하러 온 항공 구조대 소속 이제 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소총을 발사하고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대 항공기가 투입되었습니다. 이건 참 뭐 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투기 조종사가 추락을 하자 이제 항공 구조대 굉장히 위험한 임무입니다. 이 자신의 이제 목숨이 이제 위태롭죠. 이런 것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MQ-9 리퍼 드론, 그리고 이제 MC-130J 블랙호크 2대, 그리고 A-10기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희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블랙호크 한 대가 격추되었다. 그리고 이제 F-15는 이미 격추되었고, 그리고 공중급유기 한 대가 대공포 공격을 받았는데 피격 여부는 불확실하다. 아직까지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랙호크는 많은 기름을 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공중급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A-10 썬더볼트도 들어갔는데 이것이 이때까지는 이제 확실치 않았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미국이 피격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피격된 거. 자, 이 블랙호크가 공중급유를 받는 거. 이거 다 이란의 이제 후제스탄 영토입니다. 그리고 영상도 다 나오죠. 이 후제스탄 지역에 공중급유 받는 장면, 아주 낮은 고도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항공구조단. 자, 이게 참 영웅적인 건데, 이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참 이 사람들도 이제 대단하죠. 자, 그리고 이 영상들, 여기 있는 후제스탄 주민이 민병대가 있습니다. 뭐 소총으로 이렇게 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으로는 택도 없죠. 자, 이 공중급유에 날아가는 영상도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이것은 알자지라에서 올랐는데, 결국 블랙호크 한 대가 피격되었다. 자, 이제 뭘 맞고 이제 추락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몇 명이 타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A-10 몇 시간 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맨패드에 요격되었다. 그런데 맨패드 하나로 이것을 요격할 수 없습니다. 이 맨패드 한 5발 맞아도 좀 멀쩡할 겁니다. 수호이 25에 비교할 수 있는데 이 근접 지원이죠. 밑에 뭐 티타늄으로 잔뜩 발라놓은 그런 항공기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A-10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조종석 사출기가 없습니다. 조종석이 팡 튀어나가는 거,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10기가 추락하면 이 조종사도 함께 추락을 하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후제스탄 지역의 민병대들, 사실은 그냥 마을 주민이죠. 뭐 항토 예비군 같은 겁니다. 자, 이들이 뭐 조종사 찾는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유목민족이 상당히 이제 거칩니다. 그리고 반골 기질이 강해서 이 샤 왕조 때 그냥 정부에 대해서 뭐 다 들고 총 들고 대듭니다. 그리고 이 호메니 시절에는 이제 사담 후세인이 쳐들어올 때 정말 이들은 최전선에서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고 사담 후세인과 맞섰습니다. 이들은 순니 아랍입니다. 이들은 순니 아랍이지만 이라크군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이제 온갖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미확인입니다. 이 미국 조종사 2명이 이제 추락을 했죠. 그런데 이제 낙하산 타고 일단 내렸습니다. 근데 한 명은 이란군이 잡았다, 포로로 잡았다. 한 명은 뭐 미국이 구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공식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지상전 관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피터 헤그세스, 이 또라이가 이 미 육군 참모총장 조지 장군을 이제 해고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사성 장군입니다. 이라크 전부터 지금까지 미국 육군이 참가한 대부분의 전쟁에 이제 조인을 하고 이렇게 지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사실상 이제 해고를 했습니다. 사임 권고를 이제 받아들이고 사임을 했습니다만. 자, 그리고 일단 뭐 중요한 장군 3명을 이제 해임을 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 조만간에 드러날 겁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는 지상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제 조지 장군이 특히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 공수부대를 지휘하는 이제 육군 사령관이죠. 육군 이제 참모총장 입장에서 이것을 허용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충돌이 벌어졌다.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이런 루머가 들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확인입니다. 자, 지금 이 팍스 TV에서도 이 결정, 이것을 상당히 이제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분도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이 조지 장군은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고 엄청난 이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휘관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헤그세스가 잘랐다. 헤그세스는 팍스 TV에서 그냥 주둥아리 놀리던 그런 애입니다.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앉혔더니만 이런 중요한 어떤 장군을 자른 거죠.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제 팍스 TV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참담한 상황이죠. 도대체 미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뭐 좀 극단적인 음모론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 이런 걸 사용하려고 하는데 미국 장군이 그것을 말리자 그런 사람들을 잘렸다. 글쎄요. 트럼프가 비핵 국가를 상대로 이제 핵무기를 쓰려고 하는데 장군들이 말려서 잘랐다. 이거 좀 너무 이제 이 받아들이기 힘든 음모론인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정말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비핵 국가를 상대로 이 미국이 핵을 쓴다. 이것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핵무기 개발을 독려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이후 파장, 이것은 가늠할 수가 없죠. 만약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음모론, 즉 지상전을 감행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육군 장군들이 말려서 잘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트럼프는 지상전을 감행할 겁니다. 자, 지금 10,000명의 이제 컨벨레디 솔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상륙작전을 한다. 자, 이것은 이란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저도 어제 말씀드리지만 이란이 오히려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란이 이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란 대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막스 브루멘탈은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이란에 가서 대공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과거에 방송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란은 수동적인 방어 시스템, 이건 이제 대공 시스템에 국한된 겁니다. 일단 땅이 너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전체로 이제 커버한다. 이것은 불가능하고 이란은 그런 이제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러시아가 타진을 했는데 이란이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 러시아가 이 시리아에서 배반하는 배신 행위, 이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리아에는 S-300, 350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전투기가 오면 전투기를 요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쏜 미사일만 요격하게 만들었죠. 물론 러시아 대공 시스템은 뛰어납니다만 이란이 이것을 봤을 때 이 푸틴과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이스라엘의 간첩들, 이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 거죠. 자, 제가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시리아와 이란 관련돼서 이 푸틴 도구 새끼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배신 행위를 저질렀는가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란은 패시브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커버할 수 없다면은 이제 저기 항공기가 들어오는 루트 여기에 이제 매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모바일하고 이제 기동력이 탁월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미사일 요격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러시아제 판질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만 아주 이제 중요한 곳에 이렇게 방어용으로 쓰고 있고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스탠드오프 미사일, 에로 미사일이나 제전 미사일 굉장히 뛰어난 미사일입니다. 이런 것을 요격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 방공 시스템을 지하로 많이 숨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가치 방공 자산이 파괴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드론으로 일단 미국의 레이더, 아왁스 시스템 이런 것을 깹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에 큰 고통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토마호크나 제전 미사일 재고는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이 미국의 전폭기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제이댐 같은 걸 떨어뜨려야 됩니다. 영공에 접근을 하고 이란 영토 내로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요격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패턴이 시작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트리샤 마린스가 이란의 이제 비대칭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란은 중장거리 레이더에 의존하지 않고 자, 어떤 작전을 제때 탐지하는 거, 매복을 하는 거죠. 비대칭 전쟁을 이해하는 데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는데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적은 자산을 이용해서 적을 타격하는 겁니다. 자, 재래식 전쟁의 개념은 미국이나 이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 초전에 박살을 냅니다. 그러면은 적군이 와해가 되죠. 그때 이제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대칭 전략은 일단 오래 생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가능한 한 이제 질질 끄는 거죠. 적을 소모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맞닥뜨리면 미국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비대칭 전략을 지난 몇십 년 동안 만들어 온 거죠.
그리고 대공 시스템에도 이런 개념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적의 항공기를 유인하고 매복한다. 그리고 적에게 이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압박을 이렇게 이제 증가시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고 걸프 및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 미국 내 이제 경제적인 요인들을 자극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트럼프에게 이제 스트레스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은 이란 해안에서 7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뭐 1000에서 1200km. 자, 그럼 사람들은 야, 이란에 대한 미사일은 어디 있는가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은 야,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구나. 미국의 함정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란은 그들을 안으로 끌어들이기를 유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 잠수함이 있다. 물론 러시아 잠수함이 한 2척 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들이 직접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함정이 접근을 하게 된다. 이때 대한 미사일이 날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후티 반군이 한 800km 정도 되는 대한 미사일을 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미국 함정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자, 만약에 후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란 미사일에 기반을 한 거다. 그러면 이란은 한 1000km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은 이제 이 초기 단계다. 뭐 1년, 2년 이런 이제 장기전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을 사정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하는데 트럼프는 이제 주저하는 겁니다. 지상군을 보낼 것인가, 그리고 함정을 보내서 상륙전을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란의 사정권에 들어오는 거죠. 바로 이런 위험한 시기에 이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